20절 모순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오개념이 생기기 쉽습니다. 심지어 국어 강사분들 중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뭔가 이상한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개념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용어를 먼저 몇 개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먼저 모순 관계라는 건 제가 거짓이다에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어떤 문장과 그 문장에 거짓이다를 붙인 두 문장의 관계가 바로 모순 관계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러한 모순 관계인 두 문장은 동시에 참일 수도 없고요.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어요. 동시에 참일 수 없다,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요. 그런 게 바로 모순 관계인데 기호로 표현하면 어떤 문장과 그 문장의 부정의 관계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개의 문장을 갖고 왔는데 모순 관계인 두 문장을 이고로 연결한 문장, 모순 관계인 두 문장을 이거나로 연결한 문장, 모순 관계인 두 문장을 이면으로 연결한 문장. 이 세 개가 각각 특징이 달라요. 자, 먼저 첫 번째, X가 참이고 X가 거짓이다. 이거는 어떠한 경우든 거짓일 수밖에 없죠. 그냥 거짓이 아니라 반드시 거짓입니다. 그리고 두뇌 보안 계획에서는 이렇게 모순 관계인 두 문장을 이고로 연결한 문장을 모순 문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다른 논리학 책에서는 모순 명제라고 하기도 해요. 하여튼 이런 모순 문장이 반드시 거짓이다 라는 기본 규칙을 모순율이라고 부릅니다. 모순 문장은 반드시 거짓이다. 이게 바로 모순율이에요. 자, 반면에 X와 X가 거짓이다를 이거나로 연결한 문장, 이 덩어리는 항상 참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왕은 남자이거나 이해왕은 남자가 아니다. 제가 남자든 아니든 간에 항상 그 문장은 참일 수밖에 없다고요. 따라서 이런 문장은 반드시 참이에요. 모순 관계인 두 문장을 이고로 연결하면 반드시 거짓인데 이거나로 연결하면 반드시 참이 된다. 그러한 법칙을 논리학자들은 배중률이라고도 부릅니다. 모순 관계인 두 문장을 이고로 연결하면 항상 거짓이다. 이건 모순율. 모순 관계인 두 문장을 이거나로 연결하면 항상 참이다. 이건 배중률. 자, 그리고 마지막 모순 관계인 두 문장을 이면으로 연결하면 요거는 뒤에 있는 not x와 논리적으로 동등합니다. 뜻이 같다고요. 반대로 not x이면 x이다. 요건 뭐랑 같냐면요, 요 마지막에 있는 x랑 의미가 같아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텐데, 일단은 요런 게 있구나. 모순 관계라는 말과 모순 문장이라는 것과 모순율이라는 게 다 구분되는 개념이구나. 나중에 따로 복습하면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외워야 돼요. 모순 관계란 어떤 문장과 그 문장의 부정, 둘 사이의 관계다. 그 둘은 동시에 참일 수도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다. 그리고 그러한 두 문장을 이고 넣기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그것을 모순 문장이라고 하고, 그 모순 문장이 항상 거짓이다를 모순율이라고 한다. 머릿속에 완전히 넣었죠? 자, 근데 우리가 일상어에서 모순적이다, 모순이 나온다, 모순이 도출된다,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먼저 첫 번째, 어떤 개념이나 명제들이 모순적이라는 건요, 비일관적이다랑 의미가 같은데 그 뜻은 참인 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제 손가락은 두 개이면서 동시에 세 개이다. 이거 상상이 안 되죠? 두 개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세 개일 수 있지? 그러한 문장은 참인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으므로 모순적이에요. 그런데 가끔 때에 따라서는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걸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모순적이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기준은 뭐냐? 바로 요거입니다. 모순 관계인 두 문장이 도출되느냐? 모순 관계인 두 문장이 동시에 도출된다는 것은 결국 모순 문장이 도출된다는 거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게 성립한다면 어떤 명제나 개념들이 모순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개념이나 명제들에서 모순이 나온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장 큰 자연수, 이거 상상할 수 있어요? 왠지 갑자기 막 상상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장 큰 자연수를 A라고 한다면 우린 이것보다 더 큰 자연수를 얻을 수 있죠. 어떻게? A 더하기 1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A는 정의에 의해서 가장 큰 자연수인데 A 플러스 1을 생각해보면 가장 큰 자연수가 아니기도 하죠. 모순 관계인 두 문장이 도출되네요. 이것을 이고 넣기 해보면 A는 가장 큰 자연수이면서 가장 큰 자연수가 아니다. 따라서 이 가장 큰 자연수라는 개념은 모순적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가장 큰 자연수는요, 모순 관계가 아니에요. 모순 관계는 두 개의 문장이잖아요. 가장 큰 자연수라는 이 개념 자체는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개념으로부터 모순 관계인 두 문장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 개념이 모순적이다 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모순 관계, 모순 문장, 모순율, 모순적, 의미가 다 조금씩 다르다. 참고로 우리가 모순율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요, 굉장히 희한한 현상이 생겨요. 폭발 원리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모순 문장 X and not X가 참이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모순율에 의하면 반드시 거짓인데 그걸 거부하고 참이다, X and not X는 참이다,
라고 수용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임의의 문장이 다 참으로 도출돼요. 왜 그런지 제가 짧게 논증을 해보면 1에서 이거 없애서 우리가 x로 도출할 수 있죠. 지금 차근차근 이끌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2에서 이거나 넣어서 임의의 명제 q를 탁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에서 이거 없애갖고 이번에는 not x를 도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4로 2에서 이거나 없애라 할 수 있죠. 이거나 탁 없애버리면 q만 딸랑 남습니다. 증명 끝. 모순 문장을 참이라고 받아들였더니 어디 무슨 내용도 알 수 없는 임의의 명제 q가 참으로 도출이 된다고요. 이상하죠? 왜 이런 일이 생겼다? 모순 문장을 우리가 참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참고로 이 논증을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모순 문장을 참이라고 받아들이면 앞서 이끌어냈던 q와 모순 관계인 not q도 타당하게 도출할 수 있어요. 모순 문장이 참이면 임의의 모든 문장, 심지어 모순 관계에 있는 문장들마저도 싹 다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순 문장이 참이다 라는 걸 거부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모순율. 자, 어떤가요?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됐나요? 오히려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분들도 있죠? 네, 그러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뭔가 구분이 되는구나. 그리고 모순 문장이 반드시 거짓이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 정도만 받아들이고 이제 본 교재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뇌 보안 계획 100 독서 클럽은 오르빅 클래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의 완강 시 가격이 인상되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세요.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자, 본문 모순 문장 읽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생각해보자. 히틀러는 착하고 히틀러는 착하지 않다. 이 문장은 한 문장과 그것의 부정문이 이고로 이어져 있다. 히틀러가 착하다를 x라고 하면 히틀러는 착하지 않다는 not x가 되겠죠? 그리고 이고 문장이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한 문장과 그것의 부정문이 이고로 이어져 있는 문장을 모순 문장 또는 어긋난 말이라고 한다. 이때 기억은 모순 문장이다. 아무 문장 x에 대해 다음은 모순 문장이다. x이고 x는 거짓이다. 이때 x이고는 x가 참이고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x는 참이고 x는 거짓이다. 말이 안 되죠. 자, 만약 문장 x가 참이면 문장 x의 부정문은 거짓이다. 만약 x가 거짓이면 x의 부정문은 참이다. 이거 거짓이다에서 배운 거죠. 결국 모순 문장은 참말과 거짓말이 이고로 이어져 있는 셈이다. 우리는 모순 문장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순 문장은 참일 수 없다는 것을 하나의 원리로 여기도록 하자. 공리로 받아들이기로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순 문장은 언제나 반드시 거짓이다. 이거는 x and not x는 언제나 반드시 거짓이다로 바꿀 수 있겠죠. 또 모순 문장의 부정문은 언제나 반드시 참이다. x and not x는 거짓이다. 이게 모순 문장의 부정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나 반드시 참이다. 자, 이를 모순율 또는 어긋난 말의 굴레라고 한다. 어긋난 말의 굴레는 딱히 다른 데서 쓰이지가 않으므로 모순율만 기억해도 좋아요. 요 모순율이란 말에 대해 헷갈리는 면이 있어서 무모순율 또는 비모순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참고로 수능에는 무모순율이라고도 언급된 적이 있고 위키 백과를 보면은 비모순율이라고 소개가 돼요. 또 옛날 논리학책 보면은 모순율이라고 소개가 되고요. 이게 2019학년도 수능 지문인데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문장 P와 그 문장의 부정문은 모순관계이다. 그리고 P와 not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P and not P는 반드시 거짓이란 뜻이에요. 그것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참고로 논리학을 굉장히 심화해서 공부하다 보면 모순율과 무모순율을 개념적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논리체계 내에서는 모순율과 무모순율은 딱히 구분할 필요가 없고 이 두 개의 문장으로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모순 문장은 언제나 반드시 거짓이다. 모순 문장의 부정문은 언제나 반드시 참이다. 참고로 언제나 반드시 요거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강조하신다고 이렇게 두 개를 쓰신 것 같아요. 자, 많은 논리학자들은 모순율이 말귀를 만들어내는 원리라고 생각한다. 공리라고 생각한다. 자, 이제 다음 같은 추론을 생각해보자. 만일 히틀러가 사람이면 히틀러는 착하다. 히틀러는 사람이다. 히틀러는 착하지 않다. 이러한 세 전제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냐면요. 2로 1에서 이면 없애면 히틀러는 착하다라는 이면 뒷말이 도출되죠. 이러한 이면 뒷말과 전제 3을 이고 넣기 하면 따라서 히틀러는 착하고 착하지 않다는 모순 문장이 도출돼요. 어떠한 명제들에서 모순 문장이 도출된다는 것은 그 전제들이 모순적이란 뜻이죠. 만약 여러분 중에 NCS, 피셀, 리트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전제들의 모임을 아예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제가 삼립 불가능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기도 했는데 A면 B, A, not B 이러한 꼴의 전제 집합은 모순적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A면 B, B면 C, A and not C 이러한 전제 집합은 모순적이라서 모순 문장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이 세 개의 전제 중에 임의의 두 개의 전제를 고르면 예를 들어 A와 not B를 고르면요. 이로부터 A면 B와 모순 관계인 문장을 도출할 수 있고요. 혹은 첫 번째 두 전제 A면 B와 A 이 두 개를 고르면요. 이로부터
나머지 not B와 모순관계인 B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임의의 두 명제를 고르면 나머지 하나와 모순관계인 문장을 도출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모순적인 전제집합으로부터 항상 모순관계인 문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고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아예 외워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히틀러는 착하고 착하지 않다. 이런 모순 문장을 이끌어낼 때 우리가 한 추론은 아주 마땅했어요. 타당한 추론 규칙들로 타당하게 이끌어낸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추론은 마땅하지만 결론이 모순 문장이에요. 모순 문장은 모순율에 의해서 반드시 거짓이고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이 문단은 아예 외워도 좋아요.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추론이 마땅한데 결론이 반드시 거짓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우리가 배운 마땅한 추론은 무슨 뜻이었냐면 전제를 모두 참이라고 여기면 가정하면 결론도 참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었는데 이 추론의 결론은 반드시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참이라고 여길 수가 없어.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뭐냐? 애초에 전제들을 모두 참이라고 여길 수 있었던 게 아니구나. 추론의 모든 전제들이 참이라고 여기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다시 말해 전제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거짓일 수밖에 없다. 모든 전제가 참이 아니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참이 아닐 수밖에 없다.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순 문장을 낳는 타당하게 도출하는 전제들은 어딘가 거짓말을 품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만일 어떤 추론이 마땅한데 그 결론이 모순 문장이라면 우리는 전제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 즉 전제들이 모두 참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걸 우리의 예시에 적용해보면 이 세 개의 전제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거짓일 수밖에 없구나. 이 세 개의 전제가 모두 참인 것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방금 제가 한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됐다면 이 부분 한 번 더 읽어보고 제가 한 설명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거의 외우다시피 봐도 좋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개의 전제들 중에 적어도 하나가 거짓이라면 만약 문장 1과 문장 1을 받아들이면 이걸 참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장 3은 자동으로 거짓일 수밖에 없죠. 버려야 된다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왜?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거짓인데 두 개가 참이래요. 그럼 거짓인 놈, 범인은 뭐예요? 세 번째겠죠. 만약에 문장 2와 문장 3을 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어야 되니까 남은 문장 1이 거짓일 수밖에 없겠죠. 또한 만약에 문장 1과 문장 3을 참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어야 되므로 문장 1을 버려야 될 거고요. 전부 다 참일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A, B, X로부터 모순 문장을 이끌어내었다고 가정해보자. 마땅하게 이끌어낸 거예요. 이때 우리는 다음 추론이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죠? A, B, X 중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다. 그래서 만약 A도 참이고 B도 참이라면 나머지 하나 깍두기 X는 거짓일 수밖에 없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A, B, X로부터 타당하게 모순 문장을 이끌어냈을 때 A, B, X가 모두 참일 수는 없으므로 적어도 하나는 거짓일 수밖에 없는데 두 개가 용의선상에서 제외되면 남은 하나가 거짓이다. 이해가 좀 됐나요? 만약 이해가 안 됐다면 개념 부분 한 번 더 읽어보고 이 개념 영상도 한 번 더 음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세요. 문제 풀면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긴 하겠지만 일단은 요 논리 흐름을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21절부터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 나갈 수가 있고요. 다음 문제. 자, 다음 물음에 답하라. 한 문장과 그것의 부정문이 이고로 이어져 있는 문장. 모순 문장이죠. 모순율이란 모순 문장은 항상 거짓이다. 모순 문장의 부정은 항상 참이다. 추론은 마땅하지만 그 결론이 모순 문장일 때 우리는 이 추론의 전제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전제들이 모두 참인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전제들 중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다와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거짓이니까 딱 하나만 거짓일 수도 있고 혹은 두 개, 세 개 전체가 다 거짓일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다?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다. 자, 모순 문장의 부정문은 반드시 참이죠? 자, 한 추론의 결론이 반드시 거짓이다. 이 추론이 마땅하지 않다고 여겨야 되는가? 5번과 6번을 함께 볼게요. 전제들로부터 모순 문장을 이끌어냈다고 해보자. 이 추론은 마땅하지 않은가? 전제들은 모두가 거짓인가? 자, 요게 조금 답하기 어려웠을 거고 답안지를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약간 갸우뚱했을 텐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결론은 뭐였냐면 결론이 반드시 거짓이야. 전제들로부터 모순 문장을 이끌어냈어. 그러한 경우에 만약 추론이 마땅하다면 전제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거짓이다. 요거였어요. 이렇게 답해도 정답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 A면 B는요 A가 아니거나 B와 의미가 같아요. 그걸 여기에 적용해보면 추론이 마땅하지 않거나 전제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라는 뜻이 되죠. 그게 바로 해설에 있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거나 문장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포함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거나의 뜻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5번,
6번 해설이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할 필요 없고 정답 어떻게 기억해도 된다. 추론이 마땅하다면 전제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다. 모두 참은 아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온 대로만 답을 해도 충분합니다. 나 다음 추론에 올바르게 이야기했으면 올바른지 그른지 판단할 수 없거나 그르게 이야기했으면 글을 쓰라. 자, 추론이 나왔는데 두 번째 전제에서 이고 없애기 해갖고 첫 번째 전제에 넣으면 이면 없애기를 통해 이면 뒷말 영수는 지성인이 아니다가 도출되죠. 이것과 또 두 번째 문장에서 이고 없애기 해서 이고 앞말을 이고로 연결해버리면 영수는 지성인이면서 지성인이 아니다 라는 모순 문장이 도출됩니다. 자, 결론으로 모순 문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추론은 마땅했죠. 왜 마땅했어요? 이고 없애기, 이면 없애기, 이고 넣기, 우리가 배운 마땅한 추론 규칙만을 써서 이끌어냈기 때문에. 따라서 마땅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마땅하다. 그리고 추론이 이렇게 마땅하다면 전제들은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다라고 답해야겠죠. 모두 거짓이라고 우리가 단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조금 더 배우겠지만 두 개의 전제 중에 오직 하나만 거짓이다. 이거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요. 두 개의 전제가 동시에 참일 수 없고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 즉, 두 개의 전제는 모순 관계이다와 의미가 같아요. 그리고 A이면 not B와 A and B는요 모순 관계가 맞습니다. 아직은 왜 그런지 잘 모르는데 일단은 이게 모순 관계라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고 넘어갈게요. 따라서 4번도 참이에요. 참이긴 한데 아직은 우리가 이게 올바른지 그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요 교육 과정상은 그라고 하지만 나중에 다 배우고 나서 이걸 다시 보면은 올이구나 라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이건 첫 번째 전제가 거짓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알 수 없죠. 마찬가지로 6번은 두 번째 전제가 거짓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알 수가 없어요. 두 개의 전제 중에 적어도 하나가 거짓이라는 건 알 수 있지만 뭐가 거짓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전부 자, 7번 이거 당연히 맞는 거죠. 모순 문장이 결론으로 나왔고 추론 과정이 타당했으므로 전제들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다도 당연히 옳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앞에서 오직 하나만 거짓이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만 거짓이 참이라면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라도 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펜을 하나 갖고 있다면 이때에 저는 볼펜을 하나 이상 갖고 있다도 당연히 참이잖아요. 이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따라서 오직 하나만 거짓일 때에도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라고 표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물론 거꾸로 가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만 거짓이라는 것으로부터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다. 이건 타당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원리를 응용한 게 2028년도 추리논증 32번에 나온 적이 있어요. 지문의 내용을 추론해 나가다 보면 병과 정 중에 오직 한 명의 진술만 거짓이란 걸 알 수 있거든요. 즉 병의 진술과 정의 진술이 모순 관계라는 뜻이에요. 한 명만 거짓이라는 것은 동시에 참일 수도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선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둘 중에 적어도 한 명의 진술은 거짓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거 참이죠? 왜? 오직 한 명의 진술만 거짓이라면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진술이 거짓이다. 이건 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혹시 이해가 안 갈까봐 x가 1이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참이냐? x가 1 이상이다도 참이에요. 중학교 수학 공부했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논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기호의 의미가 1과 같거나 5와 이거나 1보다 크다와 같습니다. 지금 x가 1이라고 했는데 x가 1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나 넣기를 한 거죠. 따라서 x는 1로부터 x는 1 이상이다. 이거나 넣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마땅한 추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재밌죠? 저만 재밌나 봐요. 다음 문장이 무슨 문장이면 뭐를 쓰고 아니면 아를 쓰라. 자, 조심, 주의. 많은 경우 항위 문장, 항상 허위인, 항상 거짓인 문장을 모순 문장이라고 부르곤 한다. 그런데 이 책에서 두뇌 보안 계획 100에서는 둘을 다른 뜻으로 쓰고 있다. 모든 모순 문장은 항위 문장이지만 모든 항위 문장이 모순 문장인 것은 아니다. 즉 모순 문장의 집합이 있으면 항위 문장의 집합은 요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죠. 모순 문장은 뭐였어요? x이고 x가 아니다. 이거였잖아요. 이러한 꼴 외에도 항상 거짓인 문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살펴볼 텐데 수현은 여자이고 남자이다. 이건 모순 문장이라고 생각한 분들 많을 텐데 자연과학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여자이다랑 남자이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and로 엮은 요 1번 문장도 모순 문장이 아니에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아니다, 여자가 아니다. 이것도 x와 x의 부정을 이고로 엮은 문장이 아니죠. 따라서
따라서 1번과 2번은 전부 아가 됩니다. 1번과 2번에 대해서 자연과학적으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요 스캡틱 4호 남성과 여성은 얼마나 다른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우리는 흔히 남성의 성염색체는 XY, 여성은 XX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물 시간에도 공부한 적이 있듯이 성염색체가 X 하나만 있는 터너 증후군, XXY 클라인펠터 증후군 혹은 뭐 XXX, XXXY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외견상으로는 완벽한 여성이면서 자궁도 있는 사람에게서 XX, XY, X, XXY 네 종류의 세포가 혈액과 피부에서 검출된 사례도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생각해보면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여자이다와 남자이다는 모순관계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가 되는 거고요. 다만 시험에서 인간의 성별은 남자나 여자 둘 중 하나야 이런 전제가 탁 덧붙어 있다면 1번과 2번은 모순 문장으로 처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좀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3번은 X이면 X가 아니다, 4번은 Y가 아니면 Y이다 이런 식이죠. 모순관계인 두 문장을 이고로 연결한 게 아니라 이면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거는 모순 문장이 아닙니다. 제가 이 절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거 뭐랑 같다고 했냐면 이 뒤에 있는 거랑 의미가 같다 그랬어요. X이면 not X이다는 not X와 의미가 같고 not Y이면 Y이다는 Y이다와 의미가 같습니다. 왜 그런진 뒤에서 배울 텐데 하여튼 3번과 4번은 확실하게 모순 문장이 아닙니다. 자, 5번 수희가 여대생이면 수희는 고등학생이다. 여대생과 고등학생은 모순 관계인 두 문장도 아니고 게다가 이면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모순 문장은 더더욱 아니죠. 따라서 자, 6번은 지갑이 반은 빨갛고 또 반은 파랗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지갑 색깔이 동시에 통째로 빨가면서 동시에 파랗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후자인 경우에는 6번은 반드시 거짓인 문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모순 문장은 아니죠. 왜냐? 우리가 정의한 모순 문장은 X이고 X가 거짓이다 이런 문장 꼴이었잖아요. 6번은 항상 거짓인 항위 문장일 수는 있으나 모순 문장이 될 수는 없다. 모순 문장으로 만들려면 내 지갑 색깔은 빨갛고 빨갛지 않다 혹은 파랗고 파랗지 않다가 되어야 돼요. 자, 7번 철수와 영희는 착하지만 영희는 착하지 않다. 이거 항상 거짓이죠. 그래서 항위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순 문장은 아닙니다. 모순 문장은 X and not X 꼴이어야 되는데 지금 7번은 철수가 착하고 영희가 착하지 않다니까 이러한 문장꼴은 모순 문장이 아니다. 물론 이고 없애기를 해서 모순 문장을 도출할 수는 있어요. 그러한 점에서 7번과 같은 문장을 모순적이다, 비일관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이 7번 자체를 모순 문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06번이나 07번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항상 거짓이긴 하나 X and not X는 아니다. 단 이 06과 07로부터 X and not X를 도출할 수는 있다. 확실하게 이해됐죠? 참고로 2021년 5급 공채 피셋 행정고시 피셋 언어논리 37번에 이러한 문장이 반드시 거짓이라고 제시됐었어요. 삼각형은 4변을 갖고 있다. 이게 참이라는 거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죠? 반드시 거짓이에요. 그런데 모순 문장이냐라고 물으면 그렇진 않아요. 그냥 이 문장은 모순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재밌죠? 자, 문장 4개 A, B, C, D로부터 모순 문장을 맞다하게 이끌어냈다. 그러면 우리의 결론 뭐예요? A, B, C, D가 동시에 전부 참일 수는 없다.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A와 B와 C를 전제로 삼으면 참이라고 받아들인다면 A, B, C, D 4개가 전부 참일 수 없으므로 이 나머지 D는 마땅히 거짓이라고 이끌어낼 수 있죠. D가 참이라고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자, 반면에 2번 A와 B, X를 전제로 삼는다 그랬는데 X가 전제에 들어가는 순간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도출되는 결론 이런 거 우리가 배운 적이 없다고요. 따라서 2번, 3번 이거 전부 거가 됩니다. 자, 4번부터 5번 A, B, C, D 중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어야 되는데 B도 참이고 C도 참이고 D도 참이다. 그럼 나머지 A는 반드시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땅하게 이끌어낼 수 있죠. 5번도 마찬가지 A, B, C, D가 전부 참일 수는 없는데 A, B, D가 참이면 나머지 C는 자동으로 거짓이죠. 그러한 것을 마땅하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 C, D가 참이라고 생각하면 A, B, C, D 중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어야 되므로 나머지 B가 거짓이라고 마땅하게 이끌어낼 수 있고요. 자, 별로 어렵지 않죠? 혹시라도 이 라가 어려웠다면 이 개념 설명 부분 아주 여러 번 읽으면서 충분히 음미해보고 또 문제를 다시 풀어보길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했어야 다음 절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꼭 열심히 복습하고 다음 절에서 만납시다. 논리학 공부는요, 진도 빨리 나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앞에 거 충분히 이해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진도 빼는데 급급해서 대충 이해하면서 가다 보면 나중에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꼭 잘 복습하고 다음 절에서 우리 만나요.